이봐, 우리 솔직해지자. 너도 그랬던 적 있지?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빛나는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던 그 밤. 메시지 하나에 온 우주가 담긴 것처럼 그 사람의 짧은 답장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그 순간들 말이야. 그 사람의 하루에 내가 아주 작은 일부라도 속해 있다는 그 느낌 하나에 바보처럼 행복해 했었지. 근데 말이야, 정신 차리고 보니 그게 다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더라고. 나 혼자만 진심이었고 나 혼자만 모든 걸 걸었더라.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게 그냥 딱 끊겼어. 아무런 예고도 설명도 없이. 내가 보낸 메시지 옆에 1이라는 숫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저주처럼 느껴졌고 내 존재는 그 사람의 세상에서 그냥 증발해버린 거야. 처음엔 현실을 부정했어.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밤마다 이불을 걷어차면서 수만 가지 이유를 곱씹었지.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지 오래였고 내 세상의 중심이 통째로 뽑혀나간 기분이었어.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그때 내 가슴 한가운데를 뻥 뚫어버렸던 그 통증, 그게 바로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용암이었다는 거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 만약 너도 비슷한 지옥을 걷고 있다면 정말 잘 왔어. 왜냐하면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그 텅 빈 느낌, 그 분노, 어쩌면 약간의 수치심까지, 그게 다 네 성장의 밑거름, 아니 네 인생을 바꿔놓을 로켓의 연료가 될 거거든. 진짜로. 이제부터 내가 알려줄 건 그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날아오르는 법이야. 나도 처음엔 너처럼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이유를 알려달라고. 우리가 함께한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않냐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었지. 답장 당연히 없었어. 돌아온 건 프로필 사진마저 사라져버린 완벽한 차단뿐이었지. 바로 그 순간 깨달았어. 이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건 내가 내 모든 가치를 그 사람의 손에 맡겨버린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구나.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적 종속이라고 부르더군. 내 행복, 내 슬픔, 내 하루의 기분 전체를 통제하는 리모컨을 그냥 상대방에게 통째로 넘겨준 거야. 그 사람의 메시지 하나에 하루 종일 웃고 그 사람의 침묵 하나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그게 어떻게 건강한 관계겠어? 생각해봐. 한 사람의 변덕, 기분,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내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그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아.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버리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제서야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더라. 이건 그 사람의 잘못 이전에 내 가치를 나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고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고 했던 내 나약함의 문제였던 거야.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내가 이 지긋지긋한 롤러코스터에서 내리기로 결심한 첫 번째 순간이었어. 그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렸을 때 솔직히 뭘 해야 할지 몰랐어. 내 가치를 남에게 맡긴 게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내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지 막막했지. 자존감이 완전히 가루가 됐을 때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영상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한 단어를 발견했어. 바로 스토아 철학. 고대 로마의 철학자들이 말했던 금욕주의야. 야, 이름만 들으면 되게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지. 근데 핵심은 진짜 미치도록 단순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 이게 전부야. 멋있지 않아? 그녀가 왜 나를 떠났는지, 지금 누구와 뭘 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전부 내 통제 밖의 영역이야. 마치 내가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하늘에 소리친들 비가 그치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 거기에 감정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었던 거야.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내 선택과 행동이야. 헬스장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 책을 펼치는 내 손가락,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내 뇌. 이건 100% 내 통제 아래에 있잖아. 솔직히 고백할게.
처음엔 순수한 자기 성장을 위한 게 아니었어. 100% 복수심이었지. 두고 봐라. 네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우연히 마주쳤을 때 완전히 달라진 내 모습에 네가 동공지진 일으키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를 갈았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그렇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복수심이라는 연료가 점점 더 깨끗한 에너지로 바뀌더라. 더 이상 그 사람의 후회는 내 목표가 아니게 되는 시점이 와. 내 성장의 결과물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든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거야. 진짜 중요한 건 거울 앞에서 어제의 나보다 더 단단해진 내 자신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후회 따위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 되어버린 거야.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내 인생의 반전을 만들 첫 번째 행동 강령을 알려줄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마 가장 고통스러울 거야. 바로 모든 연결을 끊는 거야. 아니, 그냥 연락을 참는 수준이 아니야. 네 세상에서 그 사람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거지. 핑계 대지 마. 그래도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딴 생각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 그건 친구가 아니라 내 감정만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감정의 대기실일 뿐이야. 네가 운전기사도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잖아. 그건 너 혼자서 끝없는 희망 고문을 자처하는 가장 비참한 환상이라고. 내 머릿속에서 매일같이 상영되고 있는 그 달콤한 영화, 그것부터 당장 꺼야 해. 비 오는 날 우연히 마주쳐서 그녀가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너를 바라보는 상상. 어느 날 밤 갑자기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라며 돌아오는 상상. 현실은?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당장 그 판타지의 전원 버튼을 내려야 해. 이제 내 손으로 직접 그 관계에 대한 디지털 장례식을 치러야 할 시간이야. 차단하고 삭제하고 클라우드 깊숙이 숨겨둔 사진까지 전부 다 미련 없이. 그래야만 해. 생각해봐. 네 마음이라는 방에 그 사람의 흔적이 먼지처럼 가득 쌓여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있겠어?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너로 성장할 공간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그 방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거야. 기억해.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야. 네 영혼의 상처가 덧나지 않게 소독하고 새살이 돋아날 공간을 확보하는 가장 용감한 치료 행위야.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알아? 바로 문을 살짝 열어두는 거야. 몰래 그 사람 인스타 스토리 방문 기록 남기는 거, 몇 달 지난 사진에 슬쩍 좋아요 눌렀다 취소하는 거, 생일 핑계로 잘 지내? 하고 메시지 하나 툭 던지는 거. 이게 다 뭐냐면 네 자존감 통장에서 매일 조금씩 현금을 인출하는 거야. 그 작은 관심 하나를 보일 때마다 넌 네 무의식에 대고 말하는 거야.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의 관심이 필요해. 나는 그 사람 없이는 온전하지 않아. 그게 누구를 위한 건데? 그 사람? 천만에. 그 사람은 그냥 아직도 나한테 관심이 있네 하고 자기 만족감만 채울 뿐이야. 결국 너만 좀먹는 짓이라고. 이제부터 네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야. 유령처럼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야. 근데 오해하지 마. 이건 그 사람을 벌주거나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는 유치한 심리 게임이 아니야. 이건 그냥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파티에는 더 이상 앉아있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선언이지. 힘들지, 알아. 근데 진짜 힘 있는 남자가 누군지 알아? 버티는 남자가 아니라 끊어낼 수 있는 남자야. 연락처를 삭제하고 SNS를 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혹시나 언젠가 하는 그 헛된 기대마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 그게 진짜 힘이야. 한번 생각해봐. 왜 수많은 남자에게 시큰둥하던 여자가, 그 남자가 자신에게서 완전히 관심을 껐을 때 뒤늦게 그를 궁금해하기 시작할까? 인간의 심리는 생각보다 단순해. 우리는 공기처럼 항상 곁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몰라. 네 관심, 네 연락, 네 진심.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겐 너무나 당연하고 풍족한 자원이었던 거야. 언제든 원하면 얻을 수 있는 것. 하지만 네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순간
그 풍족했던 자원은 갑자기 희소 자원이 돼. 그때부터 그 사람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연락이 없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혹시 다른 사람이 생겼나? 네가 사라진 그 빈자리가 비로소 그 사람의 머릿속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지. 네 관심은 그 사람에게 일종의 마약과도 같았어. 그런데 그 공급이 하루아침에 딱 끊겨버린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금단 현상이 나타나지. 바로 궁금증이라는 금단 현상.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비겁한 밀당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건 네 가치를 몰라주는 방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가장 품위 있는 퇴장이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무대에서는 더 이상 춤추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야. 내 침묵은 그 어떤 긴 메시지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시험이 시작돼. 네가 조금씩 괜찮아지고 헬스장에서 땀 흘리면서 네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있을 바로 그 순간, 띵 하고 울리는 핸드폰 알림. 익숙한 그 이름. 잘 지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지.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거야. 혹시 후회하는 건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가? 이번엔 다를 수도 있겠지. 이 썩어빠진 희망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순간, 대부분의 남자들은 망설임 없이 그 문을 다시 열어줘. 근데 그건 두 번째 기회가 아니야. 그건 덫이야. 그 사람은 네가 그리워서, 너와의 미래를 다시 그리고 싶어서 연락한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아직도 저 남자의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저 남자가 여전히 흔들리는지, 너의 침착함과 성장을 시험하는 가장 교묘한 유혹일 뿐이라고. 그 문 다시 열면 뭐가 기다리는 줄 알아? 똑같은 혼란, 똑같은 상처, 그리고 똑같은 후회뿐이야. 너를 한번 버렸던 그 패턴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아. 넌 그저 그녀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배터리 역할로 다시 한번 소모될 뿐이지. 그러니 절대 그 문에 다시 발을 들이지 마. 그건 이미 너를 한번 배신했던 문이야. 대신 너만의 새로운 문을 만들어. 아무나 두드릴 수 없는, 너의 가치를 진심으로 알아보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열 수 있는 그런 문. 그 문을 만드는 데 집중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내 인생이 너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 박물관의 유일한 전시품은 바로 그녀와의 추억이지. 너는 그 추억을 지키는 유일한 관람객이자 관리인이 되어서 매일같이 먼지만 쌓여가는 과거를 돌보느라 빛나는 현실을 놓치고 있어. 핸드폰 앨범을 열면 마치 신성한 유물처럼 고이 간직해둔 그 사람의 사진, 주고받았던 메시지, 심지어는 바보처럼 녹음해뒀던 음성 파일까지. 근데 그거 더 이상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야. 그건 너를 그 자리에 묶어두는 거절의 유물일 뿐이야. 네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에 채워놓은 보이지 않는 족쇄라고. 그러니까 그 박물관, 오늘 내 손으로 직접 불태워버려. 디지털적으로, 감정적으로, 네 영혼에 박힌 흔적까지 전부 다. 네가 그 낡은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 1초 동안 미래의 너는 벤치프레스 하나를 더 들 수 있었어. 네가 그녀와의 대화록을 다시 읽으며 이때는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그 1분 동안 미래의 너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 하나를 더 구상할 수 있었다고. 그 에너지를 죽은 과거에 쏟아붓지 마. 살아있는 내 미래를 조각하는 데 써. 목표는 복수가 아니야. 완전한 진화야. 진짜 단절을 선택한 남자는 과거로부터 숨는 게 아니야. 그는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어. 매일 더 강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문득 네 소식을 들었을 때 넌 이미 저 아래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 도착해 있는 거야. 나도 그랬어. 그 통증, 마치 누가 맨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내려친 것처럼 숨이 턱 막혔지. 근데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라는 에너지, 그걸 그냥 흘려보내면 너만 손해야. 그건 엄청나게 불안정한 원유, UNU와 같아. 가만히 두면 주변을 오염시키고
너를 병들게 하지만 제대로 정제하면 로켓도 쏘아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연료가 되지. 나는 그 폭발할 것 같은 에너지를 그대로 헬스장으로 들고 갔어. 무게를 들어 올릴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 그 마지막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지.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기서 나를 들어 올리고 있다. 너는 나를 무너뜨렸지만 나는 이 쇳덩이로 나를 다시 짓고 있다. 그렇게 외쳤어. 신기하게도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이기기 시작하더라. 그 아픔이 그냥 흩어지게 두지 않고 내 몸을 조각하는 끌과 망치로 쓴 거야. 사업도 마찬가지야. 핸드폰만 쳐다보며 그녀의 온라인 접속 상태를 기다리던 그 에너지를 전부 모니터에 쏟아부었어. 집중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아. 예전엔 방해물이었던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목표만 보이기 시작하거든. 오늘 이만큼 해냈다. 너 없이도 나는 성장한다.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생존을 위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흔히 말하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변했다고. 근데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야. 정확히는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재가 만든 거대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네가 너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된 거야. 거절은 끝이 아니야. 너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입구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네 인생이 시작되는 거지. 자,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운동도 시작했고 과거의 유물도 다 태웠어. 그런데도 문득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그래도 왜 하필 나였을까? 이 질문을 완전히 끝내려면 넌 그 사람이 내게 던졌던 가장 차가운 말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해. 미안, 너한테 더 이상 관심이 없어. 사실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기억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던 그 느낌. 마치 공들여 쌓은 모래성이 파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거야. 나도 그랬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배신이 아니었어. 그 사람은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 그냥 너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리고 그 잔인하게 느껴졌던 진실이야말로 우주가 너한테 보낼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친절한 메시지였어. 바로 이거야. 그 여자는 네가 앞으로 되어야 할 그 위대한 남자를 담을 그릇이 못 된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메시지를 애써 무시해. 이미 죽어버린 인연에 대고 인공호흡을 하려고 하고. 타이밍이 안 좋았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면서 자기 탓, 운명 탓을 하지.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남자, 한국식 스토아 철학자는 삶이 달라지길 구걸하지 않아. 그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지. 그래, 이게 현실이구나.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빨리 받아들일수록 너는 그만큼 더 빨리 무적이 될 수 있어. 비 오는 날이라고 생각해봐. 하늘을 향해 왜 비가 오냐고 소리 지른다고 비가 멈추겠어? 아니지. 근데 그 순간 불평을 멈추고 우산을 펴거나 아니면 그 비를 그냥 맞으며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야. 인생도 똑같아. 그녀는 떠났다는 현실을 인정해.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내 이야기에 등장할 인물이 아니야. 그걸 인정하는 순간 네 인생의 펜은 다시 네 손으로 돌아오는 거야. 자, 이제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가장 지독한 질문 하나를 없애버리자. 내가 뭐가 부족했지? 이 질문, 밤마다 좀비처럼 살아나서 네 뇌를 파먹고 있지 않아? 근데 잘 들어. 거절은 네 가치에 대한 성적표가 아니야. 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말하는 안내 음성 같은 거야. 넌 길을 잃은 게 아니야. 더 좋은 길로 안내받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람이 너를 거절한 건 네가 별로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여정에 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야. 그건 그녀의 선택이고 그녀의 경로지 너의 실패가 아니라고. 이 간단한 진실을 받아들이면 넌 더 이상 그 사람의 선택에 너를 매달지 않게 돼. 거절은 저주가 아니라
이 길이 아님을 알려주는 우주의 명확한 나침반이었던 거야. 그만 물어봐. 왜 그녀는 날 떠났을까? 그 질문은 답이 없는 미궁이야. 넌 평생 그 안에서 헤매게 될 거야.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가 아니라 무엇을이야. 이 이별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줬는가? 이 텅 빈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채워야 하는가? 그녀가 비워준 내 옆자리가 어떤 엄청난 미래를 맞이하게 할 운명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꾸는 순간 넌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모험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진짜 더 나아가면 신기하게도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돼. 더 나은 버전의 네 인생과 마주하게 된다고. 그게 더 깊은 사랑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업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너 자신을 만나는 여정일 수도 있어. 이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순간 넌 더 이상 거절이 두렵지 않게 돼. 오히려 이렇게 말하게 될걸? 고맙다. 네 덕분에 나는 이제 총알도 뚫지 못할 갑옷을 입게 됐다. 라고. 감정 통제력, 자기 절제. 말은 멋있지. 근데 이게 무슨 히어로 영화에나 나오는 초능력 같은 게 아니야. 이건 매일 아침 네 침대에서 시작되는 아주 작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부터 시작돼. 알람이 울릴 때 네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지. 하나는 말해. 5분만 더. 어제도 힘들었잖아. 이건 과거의 너, 무기력하고 그녀의 연락만 기다리던 너의 목소리야. 다른 하나는 말하지. 일어나. 오늘 너는 어제보다 강해질 거야. 이게 바로 미래의 너, 네가 되어야 할 너의 목소리야. 네가 5분만 더의 유혹을 이기고 이불을 걷어차는 그 순간 넌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야. 넌 네 내면의 왕국에 첫 번째 벽돌 한 장을 쌓는 거야. 그녀의 프로필을 염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대신 팔굽혀펴기 하나를 더 하는 그 순간 넌 두 번째 벽돌을 쌓는 거지. 이런 작은 승리들. 동기부여가 없을 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너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켜내는 그 순간들이 모여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너만의 요새가 되는 거야. 처음엔 그냥 벽돌 몇 개야. 초라해 보이지. 근데 그게 매일 반복되면 그 벽돌들이 모여서 아무나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이 되는 거고 그 성벽이 바로 너의 새로운 기준이자 자존감이 되는 거지. 이제 감정은 네 주인이 아니라 네 요새의 상태를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일 뿐이야. 이 통제력은 너를 강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야. 너를 예측 불가능한 미스터리한 남자로 만들어. 세상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 감정, 불안함을 시시콜콜 드러내며 인정을 갈구할 때 너는 조용히 너의 성을 쌓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그냥 연기였어. 괜찮은 척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 있을 땐 가슴을 치며 무너졌다가도 사람들 앞에선 아무 일 없다는 듯 멀쩡한 얼굴을 했지.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어느 순간부터 그 척이 진짜가 되더라. 나도 정확히 언젠지는 몰라. 다만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 아, 나 진짜 괜찮구나.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존재가 더 이상 내 하루의 기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걸 그냥 몸으로 알게 된 거야. 아마 그녀는 의아했을 거야. 한때는 자기 손짓 하나에 매달리던 남자가 이제는 자기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연기가 아니야. 진짜 내가 달라진 거야. 그 변화는 단순히 몸이 좋아지고 통장 잔고가 늘어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 내 삶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포맷하고 새로 설치한 거나 마찬가지였지. 고통이 나를 그냥 깨운 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을 완전히 다시 빚어놓은 거야. 예전엔 참 많이 참았어. 거절당하면서도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노력하면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만 했지. 너무 친절하고 너무 이해해주고 그래서 결국 항상 뒷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남자.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는 내 가치를 알고 내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 그래서 나는 내 경계를 세웠고
그 경계는 아무도 쉽게 넘을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아.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됐어. 복수? 필요 없어. 클로저? 그것도 필요 없어. 왜냐고? 내 삶이 바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증거니까. 네가 그렇게 묵묵히 너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을 때 반드시 그 순간이 찾아와. 너의 변화를 눈치챈 그녀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슬쩍 너의 세상에 다시 발을 들이려고 하는 순간 말이야. 예전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네 스토리에 의미 없는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겠지. 예전의 너라면 그 작은 신호 하나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며 밤새 잠 못 들었을 거야. 이건 무슨 뜻이지? 아직 나에게 미련이 있는 걸까? 하지만 이제 너는 달라. 너는 더 이상 그 미끼를 물지 않아. 왜냐하면 진짜 무관심은 분노보다 증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녀는 어쩌면 네가 화내길 바랄 수도 있어. 그래야 자기가 여전히 너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는 화도 내지 않아.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아. 그냥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 그 완벽한 고요함, 그게 진짜 그녀를 흔드는 거야. 그녀의 예상대로 네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녀는 혼란스러워지고, 그 혼란은 곧 너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증거가 되거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네가 여전히 아프거나 쿨한 척하는 게 아니야. 이건 너의 선택이야. 내 감정은 이제 공짜가 아니라는 선언. 내 감정이라는 귀한 자원은 이제 나를 위해, 내 성장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내 가치를 알아볼 진짜 귀한 사람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가장 단호한 결심이야. 이제 너는 너의 감정에 대한 주권을 완벽하게 되찾은 거야. 이제 넌 더 이상 작은 감정의 변동에 흔들리는 일개 병사가 아니야. 너는 이제 네 인생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야. 네 시간, 네 에너지, 네 집중력. 이건 네 왕국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야. 예전에 너는 그 귀한 자원들을 인정과 관심을 구걸하며 아무에게나 조공처럼 바쳤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왕은 구걸하지 않아. 왕은 베풀거나 혹은 거두어 드릴 뿐이지. 이제 내 제국의 문은 아무나 두드릴 수 없어. 그 문 앞에는 자격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문지기가 서 있지. 그 문을 통과하려면 네 시간의 무게를 알고 네 비전의 경의를 표하며 너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해. 예전에 너는 그저 미소 한 번에, 의미 없는 칭찬 한마디에 성문을 활짝 열어줬겠지만 지금의 너는 달라. 네 왕국을 건설하는 일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신성해서 과거의 유령 따위가 서성거릴 틈조차 없어. 네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너의 영토를 넓히고 너의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리는 것뿐이야. 기억해. 넌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바로 선택하는 사람, 네 세계의 유일한 주권자야. 그게 바로 네가 그녀를 잃고 얻게 된 진짜 왕관이니까.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넌 이미 상위 1%의 남자야. 대부분은 고통을 회피하고 아픔을 술로 잊으려 하고 공허함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넌 버텼고 들었고 모든 걸 느끼며 정면으로 마주했어.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의 남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과거의 나처럼 말 못할 고통 속에 갇혀 있어.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무너지고 모든 걸 줬는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며 정체성마저 잃어가고 있지. 현대사회는 남자에게 강해지라고만 가르쳤지. 이런 감정의 혼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너 같은 남자들을 위해 과거에 내가 무너졌을 때 간절히 있었으면 했던 바로 그것을. 이름은 금욕주의 연애 설계도야. 이건 곧 출시될 거고 단순한 전자책이 아니야. 이건 너의 무기이자 지도이며 너의 인생을 바꿀 단 하나의 매뉴얼이지.
이 설계도 안에서 너는 배우게 될 거야.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는 철옹성을 쌓는 법, 구걸하지 않고 존중을 얻어내는 남자의 프레임, 교묘한 감정 조종을 첫눈에 간파하는 기술, 그리고 세상이 너에게 굴복하라 할 때 가장 품위 있게 떠나는 왕의 퇴장법까지. 이건 유행 따라가는 연애 기술 따위가 아니야. 실용적인 심리학, 수천 년을 버텨온 스토아 철학,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남성성의 원칙을 통해 너의 관계, 너의 삶, 너의 리더십을 뿌리부터 바꿀 거야. 끝없는 심리전 같은 연애, 밤새 그녀의 말을 곱씹는 감정 소모, 답장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지긋지긋한 아침. 이 모든 걸 끝내고 싶다면 이 설계도는 바로 내 것이 될 거야. 복수가 아니라 부활을 원한다면, 네 힘을 되찾고 감정의 주인이 되며 흔들리지 않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지금 댓글에 설계도라고 남겨. 행동하는 남자가 결국 모든 것을 얻는 법이니까. 출시되면 가장 먼저 너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지. 잠깐,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이 채널은 그냥 유튜브 채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 같은 남자들을 위한 어둠 속의 등대 같은 곳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과거의 우리처럼 어디에도 말 못하고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있어. 사회는 남자에게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만 했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네가 누르는 구독 버튼 하나, 좋아요 하나가 그냥 숫자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야. 그건 지금도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을 또 다른 남자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 여기 길이 있다고 외치는 확성기가 되는 거야. 네가 이 영상을 공유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거지. 그러니 이 이야기가 네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줬다면 진심으로 구독해줘. 그리고 이 말을 들어야 할 네 친구, 네 형제에게 망설임 없이 공유해줘.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지독한 감정의 감옥에서 꺼내주는 거야.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 네가 겪었던 그 지독한 고통, 그건 너를 벌하기 위한 저주가 아니었어. 진짜 너 자신으로 돌아가는, 잠들어 있던 너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알람이었던 거야. 과거의 너, 누군가의 인정에 목매고 메시지 하나에 흔들리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던 그 남자는 어젯밤부로 죽었어. 오늘, 지금 이 순간 너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자신에게 물어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며 과거의 박물관을 지키는 관리인으로 남을 건가? 아니면 그 모든 잿더미 위에서 너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될 건가? 선택은 내게 달렸어. 하지만 난 알아. 여기까지 온 너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 고통은 이제 너의 흉터가 아니라 네 왕관에 박힌 가장 빛나는 보석이야. 이제 일어나. 네 인생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